뭐 이해가 안 가는 거 있니? 할렐루야, 김창범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절 혹시 보고 싶어 하신 건 아니겠죠? 재중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재중원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라는 것 말고도 선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여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1885년 4월부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4월부터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마땅히 말도 안 통하는데 뭐 뻘쭘히 할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이 선교사님들이 가장 들어와서 먼저 일하기 시작한 곳, 그것이 바로 재중원이 되는 거죠. 선교사들은 조선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재중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알렌 선교사님이 교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 재중원에서 다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재중원이 세워진 다음부터는 의료 교육이 시작되었을 때, 그러니까 재중원이 세워지고 우리나라의 서양식 의료 교육이 시작했을 때는 입국했던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 다 가르치는 일에 총동원되었고, 그래서 어떤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중원은 선교적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재중원을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들의 요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알렌 선교사님은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병원에서 일하게 되면 이걸 숨기지 않았어요. 꼭 조정에 미리 알려서 허가를 얻고 법적인 절차들을 다 밟아서 행여라도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게 솔직한 모습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렌 선교사님이 초창기에 우리 조정에게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하시면서 조심성도 있었고, 그리고 준법 정신도 투철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고관 대작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많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알렌 선교사님이요, 이런 행정적인 일들만 잘했던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한약이나 뜸, 침, 뭐 이런 어떤 고전적인 치유 방법들이 있잖아요. 한방의 치료 방법들, 이런 치료 방법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후원하고, 그리고 이 한방에도 효험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알렌 선교사님이 얼마나 좀 그렇게 열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무당들이 굿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무당들이 굿을 버리고 그랬거든요. 그 굿을 보면서도 미신이라고 막 무조건 타박하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욕한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전통과 문화가 그 기독교 정신과 조금 위배되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그리고 일단 존중하려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알렌 선교사님 이런 성품과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그래도 어느 정도 존경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타 종교에 대해서 무례한 행동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죠.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라는 것들, 그것들 가운데도 반드시 거쳐야 할 세상의 법도와 규범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인지하고 그것을 존중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땅과 또한 그 문화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렌 선교사님의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서 이 선교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대 조선 사회에서 여자가 남자 의사의 진찰이나 수술을 받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 이 재중원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 옛날에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양반집 그 교수 내지는 뭐 사모님, 예, 그런 분들이 이렇게 발쳐놓고 손만 이렇게 딱 내밀면 의사가 가서 멀리 가서 손을 이렇게 진맥으로 잡는 거. 그리고 사실은 그 손으로 진맥을 잡지도 못해서요. 여자들 그 맥이 뛰는 곳에 실을 묶어요. 실을 묶어서 그 실을 팽팽하게 당겨서 그 실로 진맥을 할 정도로 이 조선 사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남녀 간의 폐쇄적인 사회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 재중원 병원을 찾아와도 멀찌감치 앉아서 통역을 통해서 소리 지르면서 멀리서 예, 어디가 아프고요 그러면서 진찰을 받았으니 환자나 의사나 피차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알렌의 일기에 따르면요, 어떤 나이든 여자분들은 그 남자에게 진료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겨서 결국에는 집에서 앓다가 그대로 세상을 등진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알렌 선교사님이 얼마나 마음에 답답하고 분노했는지 그 통안의 그 회고를 적어 놓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정에서는 할 수 없이 평안도와 황해도 가명을 통지해서 재중원에서 일할 13살에서 16살 정도 한참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총명한 기녀를 선발해서 보내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황해도 기생, 평안도 기생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을 차출해 갖고 실제로 기녀 5명을 차출해서 재중원에서 일하라고 이제 가르치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한 기간은 한 15일, 보름 남짓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기생이 일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그 인식이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여론에 의해서 이제 퇴직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어쨌든 간에 재중원에서 처음 일하게 된 한국인 여자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간호사의 역할들을 했던 분들이 바로 기녀라는 거죠. 조선 최초의 대학 세브란스의 최초의 조선인 교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에 처음 한국인 교수가 되는 분의 직업은 백정이었어요. 백정.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기관에서 처음 일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던 기녀야라는 것, 또는 그 의학 교수, 최초의 의학 교수가 백정 출신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참 흥미진진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사회적 진출을 가능하게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거죠. 그 당시 조선 같은 경우는 아직 양반과 상놈, 양반과 평민 간의 어떤 그런 신분의 차이들이 존재하는 곳이었잖아요.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신분을 넘어설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남자 의사들을 아까 여자들이 불편해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궁의 여성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심각했겠죠. 그래서 명성황후 역시 알렌 말고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진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자 의사가 자신을 진찰하기를 간절히 원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 북장로 선교부가 애니 앨러스라는 유능한 여의사를 조선에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니 앨러스라는 선교사님은 여자 의사는 1886년 7월 입국해서 곧 재중원의 여의사로 활동을 시작하고 명성왕후의 주치의, 어의가 되게 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이 되게 조금 열악하기는 열악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걸 보면 허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기에는 그런 명의들이 너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소독하고 닦지도 않은 침으로 막 이 사람 찔렀다가 저 사람 찔렀다가 막 그러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 번은 환자의 목에 침을 잘못 놔갖고 골수까지 뚫는 바람에 즉사하게 된 일들도 그 당시에 있었고, 그 다음에 병균이 옵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렌이 직접 목도한 걸로 보면 광견병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공수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광견병을 치료한다고 호랑이의 두개골을 가루를 타서 먹이고, 그 다음에 상처난 곳에는 소독한다고 마늘을 갈아서 바르고 천을 감고 있게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종기 난 데는 요즘은 이명래 고약 바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암소의 배선물, 그거를 진이겨서 상처에 바르기도 하고, 기관지염에는 송충이 진 이긴 거, 그리고 이렇게 정신병이죠. 정신착란증에는 구더기를 쓰는 일도 이 알렌이 목격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어린 아이들 가슴에 뜸을 뜨기도 하는 걸 보고, 얼마나 이 외국 사람 눈에 보면 얼마나 웃겼겠어요. 무섭죠. 애 누워 있는데 거기 애 가슴에 불을 붙이니 얼마나,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연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이걸 병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고 역신의 침입, 그러니까 신이 노했다, 귀신 때문이다, 뭐 그래서 환자를 매서 동네 밖에다가 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죽게 하는 경우들도 있었대요. 그나마 그 당시에 이제 신분제가 존재하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평민 이하 사람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가 되게 어려웠었고, 그나마 조금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치료를 받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중원, 민중을 구제한다라는 의미의 이 재중원이 생기고 많은 환자들을 받으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알렌 선교사님의 의료활동의 대상이 비록 위에 사람들과 친하기는 하지만, 임금과 황후, 그 다음에 많은 고관들과 친하기는 하지만 그 치료의 대상이 그 사람들에 국한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위로는 임금님, 왕, 고종이죠. 그리고 많은 고관 대작들, 그들을 치료하기도 했지만 아래로는 거린이나 나환자들에 이르기까지 사회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치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가슴 벅차고 감동적인 일이죠.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날씨가 추운 날들인데 이럴수록 우리 기독교의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적으로 나타내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알렌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많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다는 그 부분이 우리가 더 많이 존경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니까 굉장히 설교 같네. 여러분들 이거 이제 조금 재미삼아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병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많은 병. 제주관 보고서에 따르면요, 당시에 한국인들, 조선인들에게 어떤 질병이 가장 많이 있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요, 한국인들의 위생 상태가 완전 엉망이었대요. 술을 많이 마시는 것, 그것도 질병의 원인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두 가지죠. 일단 술을 많이 마시는 것과 그 다음에 위생 상태의 불량인데, 그 당시 우리나라 위생 상태가 어땠냐면요, 우물을 큰 돌로 쌓잖아요.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 않게. 그런데 바로 옆에는 시궁창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막 걸레도 빨고 요강의 배설물들도 막 버리고, 그러니까 먹는 우물물 바로 옆에 그런 시궁창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오물들이 다 우물 안으로 스며들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쥐들이 밤새 뜀박질하면서 지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병이 만연하고, 그리고 질병의 종류도 많은 것은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앓던 질병은 학질이었어요. 학질. 일종의 말라리아 같은 거죠.
그래서 제중원에 진료한 사람들의 10%가량이 바로 이 학제 말라리아에 시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선교지 같은데 단기 선교지 갈 때도 말라리아 약 같은 거 먹고 가거든요. 낙후한 나라들일수록 이런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말라리아 말고 다음으로는 어떤 병들이 많았냐면 위장계 질병이 많았어요. 왜 위장계 질병이 많았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가난하잖아요. 먹을 것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프다 보니까 막 아무거나 막 먹는 거죠. 아무거나 먹고, 그리고 한번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걸 막 폭식하고, 그러니까 위가 정상적이고 규칙적이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장 질환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리고 저도 이거를 조사하면서 의외였는데요. 매독과 성병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았었다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 어때요? 조선사에 보면 남녀가 7세가 부동석이라서 서로 되게 이렇게 좀 폐쇄적이고 그런 사회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성병이 굉장히 만연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자, 그 외에도 결핵 환자도 되게 많았었대요. 결핵 환자. 결핵 환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결핵이라는 게 간암병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영양실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는 병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결핵 환자들이 하도 많아서 결핵부를 따로 두어야 하는 형편이 되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스럼, 각종 피부병, 기생충, 안질, 백내장, 나병,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난 때문에 오는 질환들이 되게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알렌 선교사 입장에서는 이것들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겠죠. 위생을 좀 잘 챙기고 그래야 되는데, 알면 뭐합니까? 알면 어쩔 수 없는 상황들, 그 상황들이어서 더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예, 기록상으로는 이러한데 당시에 정말로 치사율이 높았던 병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천연두예요. 여러분들 그거 들어보셨죠? 호환마마. 그렇죠? 거기서 이 마마라고 부르는 게 바로 천연두거든요. 그 당시에 천연두는 아주 흔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걸렸고, 그 병을 앓지 않은 아이들은 아예 이름을 지어주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천연두를 앓고 나야 비로소 얘는 사례야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천연두가 그만큼 치사율이 높았다는 거예요. 한국인 사망률의 절반가량이 이 천연두 때문이었다라고 할 정도죠. 그래서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 천연두를 치료하려고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천연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무당 굿을 이렇게 통해서 치료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연두를 마마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마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임금마마, 상감마마 그러듯이 되게 천연두라는 병 자체를 되게 높이 본 거예요. 높이.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이 병의 기분을 맞춰줘서 스스로 떠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굿을 통해서 이 병을 어떻게 대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연두에 걸리면 제중원에 찾아오지도 않았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고서에 알렌이 1년 동안 천연두 환자를 치료한 게 단 2명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걸린 사람은 너무나 많으나 치료받으러 오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무당 굿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던 그런 상황들인 거죠. 그 당시 이제 제중원에 있었던 이런 좀 작은 에피소드를 여러분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제는 천연두, 그 마마라는 거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는 1980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에서 천연두는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이제 국제보건기구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대신 요즘 뭐가 있죠? 그렇죠.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여러분 언젠가 코로나가 모두 사라질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자,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